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체육보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유 장관은 28일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진행된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 파리팀 코리아하우스 공식 개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육에 집중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16억 원은 문체부가 올해 대한체육회에 지급한 생활체육 전체 예산 1,337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을 포함해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지급하는 예산은 총 4,200억 원인데요. 대한체육회는 이 예산을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지원해왔으나 정기감사나 업무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 장관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 관한 정책은 내가 처음 문체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2008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반적인 점검을 새로 해야 한다며 귀국 후 다시 정리해서 전반적인 개혁 방안과 정책 방향 설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홍 감독의 선임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축구팬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정부 차원의 축구협회 감사와 해체 건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임시회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청원인의 대한축구협회 관련 감사 요청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자체 결정 또는 주무부처 장관 요구에 따라 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에 관해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단체 및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 시정조치 및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2024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이라며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7월 말 본 감사, 8월 12일부터 축구협회에 대해 감독 선임 과정 등을 포함해 특정 감사를 실시 중이며 9월 말 종료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은 청원인의 축구협회 해체 요청과 관련해서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정회원이자 민법 상사단법인으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될 수도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정부의 과도한 정치적 간섭을 이유로 축구협회를 해산하거나 임시위를 설치한 경우 국제축구연맹 피파 측에서 회원국 자격 정지를 한 해외 사례가 있다는 점 등으로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와 축구협회 등 체육계 진상조사 결과를 이르면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K리그를 무시했고 거짓말을 했으며 자신의 탐욕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깨뜨리고 손에 쥔 한국 대표팀 감독 지휘봉.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부정 출발입니다. 이런 팀에 신뢰가 있을까요?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무신뢰 대표팀이 출항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신뢰 행보를 보인 홍명보 감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붙은 기회주의자들. 홍 감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동조하는 코칭 스태프 인선이 완료됐습니다. 외국인 코치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코치직 수락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 나설 대표팀 선수 명단 26명이 공개됐습니다. 감독과 코칭 스태프, 선수들까지 모두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은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야 할 차례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지금 대표팀은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출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대표팀 역시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번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실 가장 궁금한 건 누가 발탁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홍 감독이 대표팀 감독 지휘봉을 잡을 자격이 있느냐였습니다. 정당성의 문제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정감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 감독의 생각, 자세, 태도, 대응 방안 등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역시나 홍 감독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자신이 관여해 만든 대표팀 감독 선임 프로세스를 자신이 대표팀 감독이 되고자 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한 것처럼 홍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다. 이 자리가 그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니다. 내가 선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 역시 확실하지 않다. 신뢰를 줄 수 있는 감독이 되는 게 중요하다. 홍 감독 자신도 신뢰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홍 감독이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이런 대표팀에 무슨 기대를 하고 희망을 걸 수 있겠는가? 감독과 선수, 감독과 팬 사이에 신뢰가 깨진 대표팀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미래지향적 대표팀이라고? 이런 팀의 미래는 없습니다. 분열과 논란만 있을 뿐입니다. 홍 감독은 선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홍 감독과 기회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확실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마지막 단추도 제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감독이 어떤 과정을 통해 대표팀 감독이 됐는지 모두가 보고 느꼈는데 한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는데 어떤 선수가 이런 감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는 척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분명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고 홍 감독은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또 이런 감독이 선수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주문한다? 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상황인가요? 선수들은 피해자입니다. 왜 지지받지 못하는 대표팀의 일원이 돼야 할까요? 선수들이 왜 곤란한 상황에 빠져야 하는가? 축구팬들도 피해자입니다.